초음파 모양이 나쁘지 않고 총생금이나 세포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도 약 20% 정도가 최종적으로 암으로 진단되었다고 합니다. 갑상선결절이란 무엇인가요? 갑상선은 목의 아래쪽 가운데쯤 있는 내분비 기관인데요. 거기에 뭔가 혹이 생기면 그걸 갑상선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 혹은 만져서 뭔가 느끼게 될 수도 있는데 만져서의 기준은 아니고 영상학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해서 혹이 보이는 경우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고요. 갑상선 결절이 왜 생기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갑상선결절이 있다면 어느 과로 가야 하나요? 보통 갑상선 결절은 건강검진 할 때 초음파를 하면서 발견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갑상선 결절 유무를 알 수는 없고요. 갑상선 암을 검사하는 전문 과목은 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비인후과도 많이 하고 있고 내분비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주로 이런 전문 과목들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전부 갑상선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또 영상의학과 선생님도 전부 갑상선 검사를 하지는 않아서 갑상선암 검사를 한다고 표방하는 전문 과목 병원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다. 무슨 뜻인가요? 모양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갑상선 암일 가능성을 말하는 거긴 한데 갑상선 암 중에 유두암이라는 갑상선 암의 어떤 위험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갑상선 암이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흔한 거 우리나라에서는 약 95% 정도가 유두암인데 유두암이 특징적으로 모양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 흔한 여포암은 모양이 멀쩡한데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른 수질암이나 미분암은 워낙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절의 모양이 안 좋다. 그러면 유두암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결절이 암으로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면 갑상선암을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병원에서 추가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확인하는 것이 갑상선 결절의 모양이 나쁜지, 갑상선암이 유두암일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결절이 물혹이 아니라 덩어리 혹이면서 초음파상 색깔이 좀 더 짙은 회색이고 경계가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미세석회화라고 그래서 하얀 점 같은 것들이 보이면 유두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결절이 있는 분들은 암의 전이를 생각해서 림프절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림프절은 갑상선 바로 주변에 있는 중심경부 림프절이라고 하는 부위하고요. 목의 측면에 측경부 림프절이라고 부르는데 림프절 평가를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절의 암일 확률이 높다 낮다 암일 가능성이 높으면 전이가 의심되는 게 있다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검사를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됩니다. 결절의 크기가 매우 작으면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더라도 전이 여부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절의 크기가 4mm, 5mm, 5mm 이내일 때는 암이 많이 의심되더라도 전이가 의심되지 않으면 검사 없이 관찰하는 것을 여러 나라의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두암 의심이고 크기가 1cm 이상일 때는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현재는 원칙이고요. 1cm가 안 되는 그러니까 5mm에서 1cm 사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로 판단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세침 흡인 세포 검사라는 검사를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세침흡인 검사란 무엇인가요? 세침흡인 세포 검사는 갑상선에 이제 결절이 있을 때 가는 바늘 주사기를 가지고 초음파를 보면서 결절에 주사바를 찌르고 그 주사기에 음압을 걸고 이렇게 움직이면 결절의 세포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떨어져 나오는 세포를 채취해서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세포 검사라는 검사로 암
확률을 평가하게 됩니다. 비슷한 검사로 총생검이라고 있는데 이제 다른 말로 중심생검이라고도 합니다. 좀 굵은 바늘을 통해서 조직을 잘라내서 암 위험성을 평가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세포 검사는 병리과 의사가 세포 모양을 보고 이게 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고 이제 리포트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병리과 의사들마다 보는 소견이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는데 미국에서 이제 병리과 의사들이 모여서 이 결과 리포트를 카테고리로 하자. 카테고리를 우리말로 하면 범주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단계라는 표현을 많은 분들이 써서 1단계부터 6단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범주로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 6범주를 나눠서 암일 확률을 평가하는 겁니다. 범주 6은 유두암일 가능성이 약 97%에서 99% 이렇게 되는 것을 범주 6, 카테고리 6이라고 하고요. 유두암일 확률이 한 80% 전후 되는 것을 카테고리 범주 5라고 하고요. 범주 4는 유도암이 아니라 여포암일 확률이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범주 4일 경우에는 여포암이 최종 진단될 확률이 약 3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범주 3은 비정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는 유도암 또는 여포암이 나올 확률이 약 20에서 30% 정도. 범주 2는 양성이라고 부르고 암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략 5% 미만이다. 그런 표현이고요. 범주 1은 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가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재검이 필요하거나 판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갑상선결절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1cm 이내, 2cm 이내 정도 비교적 작은 크기의 갑상선결절은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크면 좀 밖에서 이제 보이는 미용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한 4cm 이렇게 굉장히 커지면 침상킬 때 걸리는 느낌, 이물감, 압박감 그런 걸 불편해서 오시는 분도 있긴 한데 6cm, 7cm 되어도 굉장히 천천히 자라면 적응을 해서 특별히 불편한 걸 못 느끼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갑상선암이 얌전하긴 하지만 갑상선암 중에 좀 성질이 조금 안 좋으면 주변 침범을 할 수 있거든요. 주변 침범을 하게 되면 제일 가까이 있는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가 성대신경입니다. 우리 성대를 열고 닫게 움직이게 해주는 신경이 있는데 성대신경을 침범해서 성대마비가 생기면 목소리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갑상선암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거고 목소리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감기 때도 변할 수 있고 목소리 많이 써서 결절 같은 게 생겨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목소리가 변화가 생기면 이비인후과에서 후두 내시경을 보고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성대마비가 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갑상선암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남자분들은 폐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대신경이 머리에서 나와서 목을 지나서 가슴까지 왔다가 다시 갑상선 안쪽으로 지나서 후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에 어딘가에 암이 생기면 목소리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결절 추적 검사 주기는 1cm가 안 되는데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는 수술을 당장 계획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나쁜 소견이 없을 때는 암이 많이 의심되더라도 지켜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6개월 간격으로 지켜보고요. 2, 3년 지났는데 큰 변화가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일 확률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단순 물혹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물만 차 있는 물혹은 사실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후에 한번 다시 검사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암일 가능성이 낮다, 중간 정도다, 높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년 정도 혹은 1, 2년 후에 검사를 다시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큰 갑상선결절 수술 받아야 하나요? 양성인 경우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비수술적으로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든가 알코올 경화술 같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크기가 클 때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4cm가 넘으면
암일 확률이 좀 높다는 논문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그 대한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증상이 있는 4cm 이상의 양성결절 또는 암 의심이 있는 양성결절인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걸 권하고 있고요. 4cm가 안 되고 보통 한 2cm에서 4cm 사이 정도의 결절에 대해서는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는 치료를 하면 정상갑상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절이 물혹이다, 그런 경우에는 알코올 경화술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없는데 갑상선이 붓는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갑상선 결절이 없이 갑상선이 부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있는데요. 흔하게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갑상선이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갑상선이 커질 수 있고요.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인 그레이브스시 병이라는 염증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갑상선이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그런 질환이 없이도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또 커져서 유럽의 내륙 지역의 어떤 국가들은 갑상선이 굉장히 커져 있는 분들을 많이 또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염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의 면역체계가 매우 예민해서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근데 현재까지 그 자가면역 질환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그렇고 그레이브스 병도 그렇고 치료를 하긴 하지만 근본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염이 오래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것을 먹어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서 보충하고 있고요. 그레이브스 병은 항진증이어서 갑상선 기능을 억제해 주는 그런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